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제목이 마음에 듭니다. Only for you인데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 꼭 야밤에 열심히 하시는 분은 꼭 합격하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안 하시는 분은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저는 되게 공정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합격하면 좀 억울하잖아요. 열심히 한 분들이. 그죠? 그래서 다 같이 힘든 건 괜찮죠. 여기는 공정한 학원입니다. 그죠? 전체가 다 힘드니까. 어디로 사라졌다 왔을까요? 자, 지난주에 하셨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 3시부터 5시 반까지 2시간 반, 그리고 4주간 진행을 하죠. 다음 주부터 하는데, 기출 문제집 다 사셨다면서요. 그래서 굳이 다시 이중으로 돈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관련된 문제에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30개 파트가 있습니다. 그 30개 파트에 관련된 문제만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사실은 이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4주니까 30개니까 15개죠. 15개씩 하면 그러니까 총 7개잖아요. 그죠? 2시간 반 동안에 7개 반이죠. 8개 될 건데 8개 항목에 2시간 반이면 차분하게 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모아서 특강하는 것도 이제 전체 다 돌아보는 거니까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특강할 때 한번 이제 올해 처음 바꿔봤어요. 매 처음부터 갔는데 뒤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특강할 때. 그러니까 앞부분은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앞에만 봅니다. 이렇게. 예, 그래도 지쳐가면 뒤에서 안 보잖아요. 그래서 뒷부분부터 합니다. 이렇게. 특히 뒤에 부동산 거래 신고 있잖아요. 기타 경매 매수인정 대리 이런 식으로 주의법 상인법까지 해서 순서를 뒤집어 하기 때문에 특강도 마찬가지고 좀 이거는 이제 4번 나눠서 하는 거니까 충분한 그만한 효과는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지난주 하셨던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첫 시간 했죠. 그죠? 해서 공인중개사법은 그리고 집중하면 그 시간에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보는 척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집중적으로 쏟아 넣으시면 그 수업 시간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법률과 대통령령, 그다음에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3단으로 이루어지는데 대통령령은 무슨 기준화 혹은 무슨 사항으로 끝나는 것들 있죠. 이렇게. 그리고 국토교통부령에는 각종 서식들, 그러니까 자격증, 등록증, 각종 신고서 같은 이런 경우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찾을 때. 그리고 보통 이렇게 위임되잖아요. 그죠? 위임시키는데 법률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세부적으로 위임시키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 규정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없죠. 그래서 고인정 해가지고 3가지 따로 말씀드렸고, 일단은 우리가 법령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게 예외가 있었죠. 사무소 설치 기준은 어디 있더라? 법률이 있습니다. 응시 수수료 반환 기준, 그 다음에 업무정지 자격 정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이렇게 예외. 그리고 고용인 인장 정보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용어를 말씀드렸어요. 용어도 항상 짝을 지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하고 기업공인중개사가 나오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다? 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뭐한 사람?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자가 개공. 이게 끝이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록한 자가 기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리고 등록했다는 말은 뭘 두고 있다? 중개사무소가 있다. 이렇게요.
일단 뒤에 따라와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중개업을 영위한다. 중개업 영위라는 표현은 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격을 취득한 자, 그냥 등록한 자를 부르는 거고, 취득한 자는 어디 있죠? 집에요. 등록한 자는 여행 갔습니다. 됐죠?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딱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개공 그랬는데 현행법상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가 누구더라? 개공 등입니다. 그러면 중개업에 종사한다? 중개업 종사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다음에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까지 이걸 묶어서 우리가 중개업에 종사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는 누구냐 그러면 누구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보조원 둘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 없는 일반인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중개보조원입니다. 그러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누구더라? 중개 업무 수행입니다.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자격 있는 자만 개공, 소공이. 그러면 중개 업무 수행이다 할 때 본질이 뭐냐? 가장 핵심이 중개 대상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그 다음에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이런 경우를 중개 업무 수행 그러죠. 그러니까 설명이나 설명서, 계약서 작성하고 중개보조원이라는 단어는 연결될 수가 없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따라온다든지 그러면 틀린 거니까. 그리고 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아닌 자로서 그러죠. 그리고 소공이 공인중개사로서 할 때는 법인의 사원 임원인 자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라는 거. 딱 거기까지. 그리고 소공이라 할 때 자, 제일 대표적으로 튀어나오는 거 자격 정지입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원 딱 그러면요 일반인이잖아요.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어떤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까요? 안 돼요. 딱 여기까지. 하여튼 대답하시는 걸로 봐서는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죠?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중개업 종사, 중개업무 수행,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개공, 소공 중개 보조원까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은 용어 중에서는 제일 핵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틀린 답을 대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볼까요? 중개는 알선하는 것이다. 맞죠? 알선 이퀄 소개하는 것이다. 중개한다, 알선한다, 소개한다. 무엇을? 그렇지. 조금 그 뒤에 안 튀어나왔으면 더 한번 째려보는 건데. 그죠? 알선 소개한다. 무엇을 그래? 이거죠. 법률 행위를. 그죠? 예, 법률 행위를. 법률 행위는 계약인데 계약 중에서 무슨 계약? 쌍무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에게만 의무가 주어지는 경우들은 대상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고 그다음에 이 중개라 하면 해가 용어 딱 튀놓으면 사실은 제일 먼저 기억하실 건 뭐예요? 그 밖에죠. 그러니까 매매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임대차 그 밖에 이게 포인트입니다. 일단 용어 정의에서 나오면 그 밖에 이하가 따라왔는지 그게 포인트니까. 그러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뭐까지 권리의 득실 변경도. 그럼 이 권리는 뭐에 관한 권리일까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해야 됩니다. 반대로 동산에 관한 권리는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죠? 질권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권리는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즉 계약으로 득실 변경이 가능해야 됩니다. 득실 변경이 가능한 권리여야 된다. 그러니까 계약으로 그랬으니까 그죠? 반대로 법률 규정에 의한 법정 권리 있죠. 법정 권리는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되는 경우도 있더라. 몇 개? 3개. 그죠? 4개면 사실은 실수할 수 있어. 3개밖에 안 되는데. 몇 개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법정 담보 물건인 뭐야? 유치권의 성립은 안 되고 이전은 가능합니다. 오늘 문제 보셨어요? 답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이 있습니다. 법정 지상권의 성립은 아니고 이전이란 말 대신에 등기된 이미 성립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법정 저당권도 성립 안 되고 뭐 이전은 그러면 이전 그러니까 법정 저당권은 2기 2년 대답을 해야지. 눈을 못 뜨고 보지 말고 대답을 해야지. 2기예요 2년이에요? 예? 2년 2년이 예 그래 2년이 2년 이거 그 민사 쪽 이제 민법에 할 때 나오는데 자주 이 문제 2년을 2기로 잘 바꿔 넣어요. 안 그러던가 본 적이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봤는데 자 유치권의 이전 법정 지상권의 이전 법정 지상권의 이전 아셨죠? 예 그러니까 2년간의 차임 채권에 대해서 그죠? 저당권을 설정한 걸로 보는 거죠. 이해하겠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그러면 중개는 알선한다, 소개한다, 무엇을? 법률행위를. 안 틀릴 거죠, 이제? 법률행위를. 그러면 모든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죠? 뭐에 대한 거냐면, 그죠? 법정 중개 대상물입니다.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아셨죠? 중개 대상물에 대한 법률 행위를 그러니까 법정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면 저기 양파 있죠 양파의 매매를 알선하는 건 중개도 아니다 아닌 거죠 그죠? 예, 그거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 몇 개? 5가지를 대상으로 한 그러면 법정 중개 상물은 의미가 많습니다. 법정 중개 상물일 때 공유회사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리고 법정 중개상물일 때 법정보수의 제한을 받아요. 그리고 법정 중개상물 5가지라야 중개가 되고 중개업이 돼요. 그리고 5가지라야 기본적인 개공의 의무가 주어져요. 그러면 법정 중개상물 외 물건이라면 외 물건이라면 권리관계 등의 조사 확인 설명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오늘 문제를 안 풀었구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개공의 기본적인 그 확인 설명 의무라는 게 중개대상물에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법정 중개상물 외 물건도 의무가 주어져요. 왜냐하면 개공에게는 어떤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예, 승관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의무가 즉 중개상물 외 물건에 관한 경우도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창녕에 중개사무소에 가면 양파 매매 중개라 적혀있어요. 양파 매매. 그런 양파의 매매를 중개할 때 그러면 밭대기 있잖아요. 밭대기. 토지 지주. 그 양파밭. 그 지주하고 외지에서 도매업자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밭대기 주인이 아니요. 지주의 삼촌이야. 그럼 돼 안 돼? 그 관계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요. 비록 중개는 아니지만 중개사무소에서 개공의 행위에 대해 개공의 행위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개사물 외 물건에 대해서도 승관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권리관계 등에 대한 조사,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요. 그러면 어떤 게 중개인다? 중개인지 아닌지는 주관적이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이죠.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중개행위는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 사실행위죠. 뭘 대상으로 하는 법정 중개상물에 대한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사실행위가 중개에 딱 기본 정의예요. 그러면 중개는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지금 공유사법에서 하고 있는데 개공을 하겠죠.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당연히 유상이겠죠. 따로 말 안 해도. 그러면 개공만 합니까? 일반인도 할 수 있다, 그죠? 일반인도. 그러면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상관없죠. 무상 중개도 성립한다. 됐습니까? 요게 원칙이지만 이런 예외가 인정된다는 거지. 원칙과 예외. 됐습니까? 중개란 개념은 이게 다예요. 일단은 영어가 딱 나오면 중개라 하면 딱 그러면 기억날 건 이거. 그 밖에 이하가 따라오는지 아셨죠? 해서 찾아가시면 돼요. 더 뭐 틀릴 거 없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중개고. 그럼 중개업은 뭐냐? 중개업은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의뢰가 있을 거. 그 다음에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유상으로. 그러니까 무상 중개는 존재하지만 무상 중개업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중개를 뭐 한다? 업으로, 그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그죠? 행하는 것. 그러니까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중개라는 개념이 들어갔죠? 그래서 뭐냐? 법정 중개상물에 대한 경우라야 중개업이라는 개념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 아니죠? 이건 영리 목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속 반복할 때만 업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이라고 할 때 딱 기회. 중개업이라 할 때는 이거 등록했을까 안 했을까요? 중개업은 그러니까 아니 봐봐요. 아니, 진짜로 여기에 이 보이는 부분에 보이는 부분에 등록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없다 그래야지. 여기도 중개라는 이 개념 안에 어디에도 돈 부하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이 되는 거고 어디에도 누가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거고 이해하겠죠? 조문에서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업은 4개의 요소만 갖추면 뭐라고? 중개업인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개사법에 나오니까 등록한 경우 전제를 하겠죠. 그런데 등록한 경우만 돼요.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이렇게 요건을 갖추면 뭐가 돼? 무등록 중개업이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이. 맞죠? 그리고 중개업 관련된 판례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지문에 보니까 등록하지 아니하고 그러죠. 등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이 나오든지 그 다음에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렇게 행위에 부수하여 그리고 금전 소비대차 있죠. 금전 소비대차 행위에 부수하여라고 나오면 결론은 뭘까요? 중개업이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그죠? 중개업이다 이렇게 끝나면 돼요. 다 들어갔죠? 지난번에 했고 이번에 또 하는 거니까 다 들어가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도 막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딱 제가 이 요건만 하면 돼요. 중개 대상물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죠? 법률이 아니고 법령에 정하는 몇 개? 5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5가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인데 선박, 항공기, 중기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됩니다. 톤수가 좀 그런 말 쓰면 안 되지. 톤수가 뭐든 아셨죠? 제가 뭐라고 하고 싶었겠어요? 잘못 같아서 나발이고 뭐고 이렇게 하려 했어요. 선박이고 뭐고 이러려는데 그런 말을 쓰면 안 되겠네. 그래서 썼어 벌써. 법령에 정하는 5가지를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5가지가 아니면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럼 5가지면 다 되냐 그러면 그게 사유라야 돼요. 그럼 반대로 국유라든지 공유는 돼야 안 돼? 땅이라도 그죠? 무주 토지 그죠? 미채굴 강물 같은 거 있죠? 불악지, 하천부지 돼야 안 돼? 안 돼요. 공유 쓰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죠? 바다에 가는 거 있잖아요. 바다에서 그 수협업 있죠. 조합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 바다에 가두리 항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하고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비유를 들자면 그 바다가 뭐라고?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부표가 떠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게 정해져 있어 범위가. 그런 것처럼. 그런 경우들은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외지 사요 못 사요 그거. 그러니까 조합원들끼리 간의 어떤 그런 관계고 일단은 무조건 우리가 뭐라고? 5가지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공유 수명 같은 그런 게 누가 사겠냐고 그런 걸 통상적으로. 그 다음에 5가지에 들어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5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뭐다? 법률 행위여야 뭐의 대상이 돼? 중개 행위의 대상이 돼요. 이해하겠죠? 여기 딱 이 그림이에요. 이게 다요. 그러니까 물을 때 다음 중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거냐 아니냐 물으면 요것과 판단하면 돼요. 무조건 5가지 안에 들어갈 것. 들어가는데 이게 되냐 안 되냐 논할 것. 아셨죠? 개인 소유냐 이렇게. 그리고 법률 행위의 반대가 뭐예요?
이거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거잖아요. 사실 말하는 맞죠? 의사에 따라서 그래. 이거는 반대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있죠. 뭐 이게 상공 판경하는 거. 상공 판경. 그러면 여기 나오지만 경매 진행 중인 토지는 돼야 안 돼요? 경매 진행 중인 토지는 될까 안 될까? 돼요, 그죠? 제한이 주어지는 거야, 봐봐. 경매 신청이 그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경매 개시를 할지 말지 이걸 2일 전에 결정하거든요. 그걸 결정해가지고 등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경매 개시 결정 등기거든요.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하기 때문에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 등기라고도 불러요. 근데 그 등기가 왜 의미가 있냐면 등기가 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효력이 발생해요. 제한이 주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압류된 건물 이런 거야. 압류된 토지 똑같은 거야. 뭐 그건 뭐 하면 돼? 왜 압류됐을까? 세금 안 냈으니 그렇지. 그럼 뭐 하면 돼? 세금 내면 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땅을 사고 파는 거하고 똑같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사고 팔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그걸 계약할 때 뭘 조건을 했을까? 돈을 그죠? 그죠? 압류를 푸는 조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제한이 주어질 뿐이지 사고 팔지 못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5가지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5가지가 법률행위의 대상이라니까 경매 진행 중인 토지 되는 거예요. 근데 토지에 대한 경매는 돼 안 돼? 안 돼요. 여기서 주가 되는 건 토지에 대한 경매니까 경매가 주예요, 토지예요? 경매예요, 경매. 토지에 대한 경매. 알겠죠? 이거라고.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변동은 개공이 개입할 여지가 없죠. 이해하십니까? 요렇게 그죠? 그래서 딱 5가지 요 털, 요 그림 이 기준을 가지고 찾아보시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아셨죠? 예. 어떻게 했으니까 다 아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짚어보면 파트별로 있잖아요. 다섯 개 있잖아요. 그 5개도 간단해요. 책을 보면 토지가 나오면 2개만 알면 돼요. 토지는 거래단위가 필이죠. 1필지 일부하고 그 다음에 1필지 일부는 우리가 거래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맞잖아요. 그죠? 거래할 수 있다 해가 이게 옳은 지문이에요. 옳은 지문이라 보는 이유는 뭐예요? 이 거래 안에는 용유물권, 지상 지역 전세권, 임차권 같은 경우가 들어가니까 넓은 의미에서 거래는 가능하다는 건데 대신에 1필지에 대해서 매매를 한다든지 저당권 있죠? 저당권 설정 같은 경우는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니까 뭐가 필요해? 뭐 분필 후에는 돼 안 돼? 돼요. 이렇게요. 이게 붙어야 옳은 말이죠. 근데 이게 여기 붙여봐요. 1필지 일부는 분필 후에 거래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틀린 거 아셨죠? 왜? 지상지역 전세권 때문에 표현을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묻기를 항상 비교해서 묻는 게 대상물은 중개대상물은 공시수단을 갖춘 경우에 하나에 중개할 수 있다. 라는 표현하고 갖춘 경우에 하나에 중개할 수 있다. 라는 표현하고 차이 아시겠죠? 차이는 뭐밖에 없어요. 앞에 대가 붙었냐 안 붙었냐 그죠? 그 차이예요. 대. 이해하겠죠? 중개상물이냐 대통령령에 의한 대상물이냐. 그 다음에 그랜데 그죠? 분필 후라는 말이 붙는지 안 붙는지. 그리고 아까 거래가 가능한 이유는 지역권도 포함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지역권은 구분해야 되죠. 지역권은 요역지하고 뭐하고 승역지로. 승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라 됩니다. 근데 요역지는요? 그렇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권 중 승역지는 원래의 지역권처럼 전부 또는 일부가 돼요. 그런데 요역지는 1필지보다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데 시험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2개만 알면 돼요. 토지는. 딴 게 나올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건물이 나오는데 건물은 민법상 그죠?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에 한정된다. 오액성. 그죠? 옵니다. 이거 민법상입니다. 건축법상이 아니고. 두 번째,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현존하는 건물뿐 아니라
장래의 건물, 미래의 건물도 포함되죠. 얘가 뭡니까? 분양권입니다. 분양권의 개념이 뭘까요? 동호수가 특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상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이거 분양권 아닌 거야. 그죠? 그런데 여기 분양권 딱 나오면 언급되는 게 그럼 입주권은 돼야 안 돼요? 그건 지위에 지위. 지위면 원래 그냥 권리 뿐이지. 그죠? 지위니까 이건 대상이 부동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상은 뭐라? 부동산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예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입주권 중에서도 이거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구체화된 아파트 입주권. 구체화된 아파트 입주권은 자 어떤 걸 말하냐면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고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그죠? 건물이 완공 상태에 이르러 현실적 제공이 가능한 상태라면 이렇게 돼요. 현실적 제공이 가능한 상태라면 아셨죠? 그건 입주권의 지위에 대한 매매가 아니라 뭐라고? 건물에 대한 중개로 본다라는 게 판례입장이에요. 건물에 대한 중개로 본다. 아셨죠? 그러니까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았지만 그죠? 완공 상태에 이르러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말을 줄여 표현하면 이거예요. 구체화된 아파트 입주권. 아셨죠? 같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앞에 말씀 쭉 말을 풀어서 나온 지문이나 구체화된 아파트 입주권이나 중개상물이 돼야 안 돼. 건물의 중개를 봐요. 이걸 중개하면 뭐라고? 건물의 중개를 보니까 개공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아셨죠? 아파트.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앞에 없애버리고 안 돼. 구체화된 아파트 입주권 하셨죠? 예, 이 정도. 세 번째. 그 다음에 건물은 자 봐봐 순서대로 머릿속에 최소한 딱 그러면 그죠? 한 5개는 기억나야 돼요. 건축물 딱 그러면 판례상에서 건물을 보는 경우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그죠? 그게 첫 번째가 건축 중인 건물인데 건축 중인 건물이 요소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그죠? 그게 뭐 때문에 이거예요.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로 환영되기 때문에 건축법상에는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잖아요. 이건 3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그래서 됐죠? 지붕, 기둥, 주벽. 그 다음에 또 판례상 분양권. 그 다음에 컨테이너 하우스. 되죠? 여기까지. 컨테이너 하우스까지. 요 3가지 항목, 3가지는 뭐라 그래? 건물 봐요. 건물로. 그 다음 4번째. 건물은 원래 이 땅이 필이듯이 건물에 거래 단위는 뭐죠? 한 동이에요. 그죠? 근데 한 동 건물의 일부도 대상이 될 수 있죠.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게 뭡니까? 구분 소유권. 저는 질문을 던지는 거고 구분 소유권 그러면 탁 튀어나와야 돼요. 뭐요? 몇 가지 요소를 이루어져? 구조상의 독립성과 이용상의 독립성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포인트는 거예요. 구조 이용상인데 둘 중에 그죠? 다 포함시키냐 아니면 둘 다냐 이렇게 묻지 몇 가지 요소를 이루어질까요? 쓰시오 이러진 않아.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의 가장 큰 좋은 점이 뭡니까? 어차피 보기는 나온다. 우리는 뭐야? 잘 고르면 된다. 진짜 쉬운 건데요. 그러니까 아니 공부하실 때 인식을 할 때 객관식 시험은 그렇게 해야 돼요. 보면 알아. 뭔지 탁 질문했을 때 대답이 줄줄 안 나와도 괜찮아요. 보면 나는 구분할 수 있어. 그 정도면 돼. 이게 거기에 있던가? 라는 정도는 알면 돼요. 뭔지는 꼽으면 모르겠고 어쨌든 보면 거기에 있었는데 이렇게 알면 돼요. 근데 공부를 할 때 보면 다 때리 집어넣거든요. 다 집어넣지도 못하면서 막 집어넣어. 다 외울 수 있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그냥 그 파트에 이 지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잖아요. 인식을 명확하게 하면 돼요. 안 헷갈리게. 그러면 답은 맞출 수 있습니다. 아니 두루뭉술하게 많이 아는 그게 중요합니까? 답 찾는 게 중요하지. 그죠? 예. 얘기하면 대따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건 뭐 많이 아는 뭐 하는데요. 3번인가 2번인가 맨날 헷갈리다가 2번 찍고 답은 3번인데 이런 분 의미가 없잖아. 잘 모르겠는데 5개 중에서 그죠?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답이 뭔지 알겠어. 이런 거 장땡인 거지.
자, 구분 소유권 몇 가지 요소라고? 2개 얘기죠. 그 다음에 5번째가 정착물 가운데 명인방법 있죠.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입니까? 수목의 집단입니까? 그죠?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둘 다 적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동그라미 다 많은데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까지 하셨죠? 왜 이게 다 적었냐면 안 오던 얼굴들이 와서 기념으로 적었습니다. 혼자서 공부하소라고 있네. 혼자서도 잘해요. 그건 재능 어린이지, 이거는. 혼자서 잘할 것 같으면 학원 다닐 필요도 없죠. 학원 등록 왜 해? 책 보면 되는데, 그냥. 근데 이게, 그죠? 강의를 들으러 오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압니까? 눈만 뜨고 앉아있으면 간다는 거지. 뭡니까? 그죠? 그리고 또 뭐, 잠 졸리는 것 같으면, 그죠? 째려보자. 그죠? 그러면 사무실 쿠사리도 주자. 아, 쿠사리? 이거 우리나라 말입니까, 이거? 자, 어쨌든, 건물 닦으면 봐요. 토지 그럼 몇 개? 2개, 그죠? 건물 닦으면 5가지 기억나야 돼요. 5가지가.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요. 중개 대상물은, 공시수단을 갖춘 경우에 하나에 중개할 수 있다. 맞아요? X예요. 그죠? 그런데 앞에 딱 붙이잖아요. 대통령령에 의한 중개 대상물은 공시방법을 갖춘 경우에 하나여 중개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오로지 차이는 앞에 이거예요. 대통령령에 의한 경우냐 아니냐. 그러면 대통령령에 의한 중개사물은 어떤 특징이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래요. 소유권 보존 등기했다. 등기하는 이유는 뭐냐. 을구에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뭐 하기 위해서 돈 빌리려고요. 그죠? 저당권 설정을 통한 자금 조달이 주 목적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임목이라는 게 뭐냐면 임목이란 일필지 그죠?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뭐 하고 있는 그죠? 생립하고 있는 뿌리를 받고 서 있는 경우 그죠? 지금 보신 것처럼 임목은 수종 수량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전부도 일부도. 그래서 문제 보면 전부에 생립하고 있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부 또는 일부 하셨죠? 셋 다 마찬가지죠. 대통령령에 의한 경우는 일단의 기업처럼 전부로가 아니고 전부 또는 그 일부로 구성한 거야.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게 동일 소유였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보존 등기되었다는 말 자체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다 하셨죠? 따지 토지 소유권, 지상권 처분하고 영향이 있어 없어요? 관계가 없다. 그리고 원래 저당권의 효력은 벌채된 경우 생립하고 있어야 돼 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분리되잖아요. 분리된, 즉 벌채된 경우에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미친다. 근데 이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분리됐다는 말은 그죠? 여기 누워있는 경우는 괜찮아. 근데 이동해버리면 저당권이 미칩니까? 저당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매 처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 맞죠? 그러면 경매 처분했으니까 회수할 수 없으니까 뭐 해야 돼? 공타시켜놔야 되지. 변제기 될 때까지. 그리고 저당권을 수정하게 되면 도벌이라든지 화재로 인한 소실 등의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뭐 해야 돼? 예, 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보험에. 그리고 저당권을 실행해가지고 경매가 되고 경매 처분으로 인해가지고 소유자가 불일치하게 됐을 때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해서 뭐 한 것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게 뭐죠? 법정 기상권입니다. 그리고 임야의 매도 의뢰를 받았을 때 이거 지문도 있잖아요. 좀 단정적으로 나와도 같은 말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임목 유무를 토지 등기부만으로 확인하였다. OX. 이게 자꾸 그런 그 분위기에 쏘면 안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임목의 유무를 토지 등기부만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니까 뭔가 확인을 덜 한 것 같고 뭔가 좀 그게 아닌 뉘앙스가 그런 게 뉘앙스가. 그러니까 지금 임야를 사고 파는 사람은 뭐만 떼봐야 돼요? 토지 등기부를 떼봐야지. 임야니까 땅이니까. 그러면
그 땅 살 사람은 토지 등기부만 떼보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만일에 임목이 존재하게 되면 이 땅을 사더라도 이게 임야를 매수하더라도 이건 내 산이 아닌 거야. 그죠? 왜? 임목권자에 대해서 소유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되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해당 토지 등기부에 임목이 존재한다라는 이는 일종 경고죠. 경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임목 등기부만으로 확인했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시험 물으면 이 토지 등기부 어디서? 예, 표제부에서. 이걸 시험에는 모르겠어요.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몇 분이나?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뉘앙스가 약간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정확하게 팩트가 맞냐 안 맞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런 분위기를 줬다 이거 아니에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공장 건물이 있어요. 그죠? 공장 건물이 있어요. 공장 부지가 있어요. 공장 건물이 세 동 있고 공장 부지가 있고 공작 기계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생산품을 운송하는 이런 차량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차량까지 해가지고 일단의 기업 재산 전부 또는 그 일부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한 게 뭐야? 그죠? 예, 공장재단이에요. 그리고 공장재단은 지금 보신 것처럼 소유자가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그죠? 근데 광업재단은 동일 광업권자에게 속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차이.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그러면 일단의 기업재산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대해서 일체성을 인정하죠. 일체성을 인정해서 뭐라고?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그럼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란 거죠. 따라서 낱개로 처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고 개별 집행도 안 돼요. 그래서 지문에 나오는 얘가 그겁니다. 이거. 공장재단으로부터 그죠? 분리된 토지 이렇게 나와요. 공장재단으로부터 분리된 토지는 대상물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죠? 으로부터 공장재단에 속해 있는데 처분할 수 있냐라고 물은 거죠. 그러면 만일에 이 토지 공장부지가 매물로 나왔어요. 그러면 개공이 확인하겠죠. 뭘 떼볼까? 무슨 등기부? 토지 등기부를 떼볼 거예요. 토지니까. 토지 등기부를 떼볼 건데 토지 등기부에 만일에 이게 재단에 속하였다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면 처분 대상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지 등기부상으로도 그걸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토지 등기부 어디에서? 토지에 이 소유권이 있잖아요. 속한 경우라면 토지 등기부 어디? 갑구에서. 그래서 임차권 같은 경우라면 그러면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죠. 그러다가 상당구 사항란 혹은 해당구 사항란에서 확인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토지 임목하고 그다음에 이 재단하고 할 때 계약에서 각각 확인하는 거 뭘 통해서 확인하는지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소유권 보존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저당권 설정을 통한 자금 조달이에요. 그래서 보존 등기하고 나면 몇 월? 10월 이내에는 뭐 한다? 저당권 설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10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을 요한다. 됐죠? 이렇게요. 일단 공장 광업재단 해가지고 요거 중개사무도 별로 안 복잡하죠. 머릿속에 정리해봐요. 일단 요 그림 기억납니까? 그리고 토지 2개, 건물 5개, 그 다음에 임목에 딱 기본 정의 적게 끝이에요. 그리고 대통령령에 의한 경우에 공통점이 있죠. 보존 등기한다, 저당권 설정한다, 자금 조달이다. 그리고 저 그림 수종 수량의 제한이 없고 있죠. 그래서 임목의 의무는 해당 토지 등기부, 표제부,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역시 저당권 설정을 통한 자금 조달이고 전체가 하나로 보기 때문에 낱개 처분이 안 돼. 분리 처분할 수 없다라는 말 때문에 나온 지문이 저거. 그리고 저당권 설정이 주목적이니까 보존 등기하고 나면 최소한 얼마? 10월 이내에는 저당권 설정해야 되고 안 하면 원래의 목적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보존 등기 효력이 무효가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나오는데 공인중개사 파트가 나오면
제일 먼저 생각하실 거 뭐냐면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공인중개사에 대한 소관청이 누굽니까? 시도지사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가 시행하는 시험에?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시도지사는 사실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격증 교부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불일치하는 경우가 되면 이제 주는 뭐야? 뭐라 대답하면 돼, 일단 자격증 교부라고 대답하면 그죠? 대충 다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의 권한이냐?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예요. 그러면 대상이 되는 게 4개 있죠. 자격, 그죠? 자격 취소, 그다음에 자격 정지, 그다음에 자격증 반납, 그다음에 자격증 분실했을 때 재교부까지. 이 4가지에 대해서 누구?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다 짜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되죠. 그래서 취소에 대해서는 뭐다? 청문이라는 절차. 정지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다 그랬고 이런 건 처분 이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사전 절차라고 합니다. 사전 절차. 여기까지 아셨죠? 일단 요거 딱 기억해야 됩니다. 사전 절차다. 그리고 이건 시험 우리 조문에 보면 처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그러거든요. 필요한 절차가 뭡니까? 청문이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 사전 절차는 누가 할까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하고 결과를 이렇게 통보해 주죠. 통보해 주면 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이 뭘까요? 자격 취소입니다. 그러면 소공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은요? 자격 정지입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을 누가 한다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그죠? 이렇게 각각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원칙상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 그랬는데 시험 지문에 시도지사가 주어가 될 때는 뒤에 뭐가 따라올까요? 자격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어는 뭐더라? 시도지사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시험 실시권자 누구죠? 국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는데 두 번째 국장이 주어가 될 때 자, 할 수 있는 거 방법이 2가지입니다. 뭐 직접 시험을 시행하든지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든지 시험 문제 출제까지 보고 계시죠? 방법이 2가지입니다. 방법이 2가지라는 말은 선택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외적인 시험 실시권자다 그럴 때 이건 정책심의위원회 있죠. 의결사항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는 경우는 뒤에 본문에 뭐가 따라오면 정책심의위원회 있죠. 심의위원회, 위원회에 관한 임명, 위촉, 해촉이라는 말이 나오면 주어는 국장입니다. 그리고 자격증과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둘을 빼면 이 둘을 묶어서 뭐라 그러죠? 시험시행기관장 그래요? 시험시행기관장이 주어입니다. 기관장이 주어가 되고 이 시험 업무를 뭐 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죠. 어디다가? 협회에다가 위탁을 하든지 그리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입니다. 준정부기관에 대해서 1, 2, 3 이렇게 위탁합니다. 시도의사, 국장, 위탁까지 3개 시험시행기관장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자격증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을 빼면 주어는 시험시행기관장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시험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자격이 있어 없어요? 일단 딱 기억할 거니 응시자격이 없다. 근데 2가지는 예외죠. 부정행위하고 뭐하고 자격 취소입니다. 부정행위와
자격 취소. 기간은 아셔야 되죠. 몇 년? 5년. 자격 취소는 3년. 근데 두 개 다르죠. 부정행위는 5년간 뭘 못해? 시험만 못 친다. 자격 취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부정행위다 그럴 때 언제부터 몇 년간? 시험 시행일입니까? 무효처분일입니까? 무효처분일부터. 그러면 이제 시험에 응시하게 되면 응시원서를 제출할 거고 응시수수료 내겠죠? 응시수수료는 시행자가 누구냐 따라 달라집니다. 시도에서 시행하면 시도조례, 국장이 시행하면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위탁은 위탁받은 자 한자, 위탁받은 자가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까지 아셨죠?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응시 의사를 처리하고 원서를 냈는데 응시 의사를 처리하게 되죠. 그러면 응시 수수료를 돌려줍니다. 응시 수수료를 반환하게 되는데 이 반환 기준 아까 보셨죠? 반환 기준은 어디 있더라? 국토부령에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반환 기준은 국토부령에서 국토교통부령에 보니까 전부를 반환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반환 있죠. 일부 반환은 60, 50입니다. 이게 50, 40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60%, 50%를 돌려주는데 그 반환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은 어디서 정한다? 시행 공고입니다. 시험 시행 공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다. 그래서 반환 기준, 절차, 방법까지 아셨죠? 요렇게 응시 수수료, 반환 기준, 절차. 그리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1회 이상. 시험이 1차 시험이 합격되면 2차 시험은 다음 회, 다음 연도, 다음 회 시험에서 1차 시험 면제 받죠. 그래서 시험을 칠 거예요. 그죠? 시험을 치게 되면 이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하게 되는데 동시에 시행하게 되면 2차 시험도 1차 시험 방법에 의하고 1차가 불합격되면 2차는 무효죠. 불합격이 아니고 무효 처리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1차, 2차를 쳐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1차 시험은 예외가 있던가요? 없죠. 무조건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예외 없이 과락 매 과목 그리고 평균 몇 점? 60점 이상 그죠? 예외 없고 다만 2차 시험은 매 과목 40점 평균 60점인데 그죠? 예외를 두죠. 언제? 선발 예정 인원입니다. 이번에는 몇 명 뽑겠다 그러게 선발 예정 인원을 사전에 공고하게 되면 바로 몇 점? 40점 이상 인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그 다음에 최소 나오죠. 최소라는 말이 나오고 뒤에 40이 나오면 여기 뭐가 있을까? 그렇죠. 공식입니다. 미달이란 말이 없으면 40 넣으면 안 되죠. 원래 정상적으로 선발하는데 그 인원과 비율에 뭐 하면 미달하게 되면 몇 점? 40점 이상 인자 중에서 이렇게요. 그럼 합격자가 결정됐죠. 합격자가 결정되면 공고는 누가 할까? 시험 시행 기간 장이. 그러면 결정 공고일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는 누가 있어요? 자격증이니까 시도지사가 교부하겠죠. 됐죠? 그러면 이런 내용 등에서 시험 시행 여부라 들어보세요. 시험 시행 여부라든지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시험 실시 등에 대해서 누가 의결한다고?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해서 어디 국토부에 그죠? 국토부에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뭐하고 비교하느냐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있죠. 그래서 기준 잡는 게 운영위원회예요. 공제사업에.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는 뭐다? 심의감독협회에 둔다. 아시죠? 심의감독협회에 둔다. 협회에 둔다는 데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돼 있죠. 이렇게요. 그리고 심의사항은 4개 있어요. 뭐요? 공제사 자격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중개업 육성, 중개보수 변경, 그죠? 손해배상 책임 보장. 이 4가지를 심의하기 위해서 둘 수 있는데 자격에 관한 내용은 누가 따라야 되죠?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있잖아요. 그죠?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필요한 내용, 세부적인 내용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러면 위원장하고 뭐하고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 부위원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누가 대행할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하셨죠. 위원이 부위원장이 아니고.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의 그 구성 운영은 대통령령인데 뭐 간사 지명이라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말고 세부적인 운영 세칙 있죠. 운영 세칙.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잖아. 내부적인 거. 누가 정한다? 위원장이 정한다. 그죠? 그리고 쓰임새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면 지가 질의를 심의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공정하게 뭐 심의할 리가 없죠. 그래서 뭐다? 배제시켜야 되는 제척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안건의 당사자가 요청하는 게 뭘까요? 기피 신청입니다. 그리고 위원 본인이 제척 사유임을 알았을 때 본인 스스로 뭐 해야 돼? 회피해야 되고 회피 안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할 수 있다?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하여튼 하나 기준 잡으세요. 본인 스스로 뭐 한다고? 회피. 간단하죠? 이렇게 하고 지난주 내용을 정리하고 좀 쉬었다가 계속 20페이지 있죠? 중개업부터 가겠습니다.